북한이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저수지에서 미사일을 쏘고 또 전투기 15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핵무력 강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북한이 보인 무력 시위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적들과 대화할 내용이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강경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조선중앙TV 보도로 지금 함께 봤는데요. 핵 위협 수위를 더 올리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사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월 2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예. 2주 동안이에요. 근데 거의 이틀 간격으로 한 번씩 미사일을 쏘았는데 특히 4,500km 중거리 미사일.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지금 이번에 밝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북한이 보도를 안 했어요. 과거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좀 의심스러웠는데 예. 그 보름 동안의 모든 과정을 다 종합을 해서 사진과 함께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목소리 이준희 아나운서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겠다. 그리고 최강의 핵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그렇죠.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경도 이미 보수가 끝났고 4번경도까지도 보수가 됐다. 그렇다면 7차 핵실험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 이제 김정은 결심만 남아 있는 것인데 김정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행동을 봐가면서 수위를 높이면 나도 수위를 높이겠다. 이렇게 해서 핵실험의 필요성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술 핵 부대 운영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 시험,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술핵,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핵,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술핵을 검증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거든요. 대략 그러나 언제 어느 시점에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협의 발언은 예전부터 비슷하다고 해도 도발의 형태나 혹은 또 훈련의 강도 이런 거는 좀 이례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짚어보면 150대 전투기 띄우면서 훈련하는 건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분명히 이례적입니다. 예.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상 처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북한 전투기들이 다 노후화됐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그 연료 문제 때문에 제대로 훈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북한이 150대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가용한 모든 전투기를 다 띄운 거고 정말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띄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의 보름 동안의 훈련을 보면 물에서 지상에서 공중에서 소위 말하는 육해공 모든 걸 다 동원했다. 예. 물론 물은 바다가 아니고 이제 저수지에서 했는데 어쨌든 형식으로 보면 북한이 가동할 수 있는 핵은 물론이고 핵과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지상의 전술 포병 그리고 공중의 전투기까지 모두 동원을 해서 이번에 훈련을 종합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미국과 한국에 맞서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런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내부적으로도 부각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는 한국과 미국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예. 역량과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의미를 찾아야 할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을 모두 참관한 사실 하나와 또 리설주 여사도
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세가 굉장히 긴장되고 격화돼 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이 어려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은 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어려움,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지도자가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부인까지도 현장에 나와서 이걸 맞서서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성이 이렇게 참관하는 거 나온 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물론 뭐 있습니까? 리설주가 뭐 열병식이라든지 예. 또 비행 경연 대회 이런 데는 뭐 가끔 얼굴을 보인 적은 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전술 핵 운용 부대 운영 훈련장에 직접 와가지고 귀를 막아가면서 이렇게 참관하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노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육해공에서 지금 도발의 형태를 달리하면서 훈련을 한 건데, 그러면 도발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저수지에서 발사한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수지에서 발사하면 탐지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평북 태천에서 이제 9월 25일 날 예. 발사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군은 그건 이제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는데, 물론 저수지에서 발사한 것을 우리가 포착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걸 다 포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결국 KN-23을 개조한 미니 SLBM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네. SLBM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도의 은밀성을 요구하는 미사일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 같아요. 다시 도발의 원점을 숨기기 위해서 열차에서도 쏘고 또 이렇게 저수지에도 쏘고. 근데 저수지는 처음이죠, 이번에. 저수지는 처음이죠. 예. 그리고 SLBM 이 전문가들은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나라가 있나?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이 수중 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 태천 저수지 말고도 다른 데도 수중 발사장이 있다는 얘기고, 예. 그다음 그 발표한 내용에 보면 계획된 저수지 수중 발사장 건설 방향이 확정되었다. 그다음 이 수중 발사장을 다른 데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잠수함을 우리가 포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나 저수지가 어디 있다는 건 다 알거든요. 그럼 어디에 발사장이 있다는 걸 알면 그건 뭐 그냥 표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뭔가 상대방을 좀 기만하고 이 상대방의 대응 태세를 테스트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정말 SLBM으로서의 효과성을 본다면 이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북한에겐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하는 거 말씀이시죠? 이게 효과대 성능 대 효과, 비용 대 효과는로 봤을 때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변칙 전술을 계속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건데, 네. 뭐 저수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하는 시간대도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미 대북 미사일 그런 요격 체계가 이제 수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군에서는 다양한 대응을 할 겁니다. 결국 창과 방패거든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최대한 기습적으로 발사를 해서 도발의 원점을 노출시키지 않고, 그다음에 요격을 받지 않고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어디를 대상으로 훈련했다는 걸 하나하나 다 밝히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측의 비행장, 그리고 항구, 그다음에 지휘시설 이런 것들을 다 목표로 해서 타격 훈련을 했고 실제 성공을 했고 효과성, 신뢰성이 입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고체 연료화시키고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삼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우리 가만히 있습니까? 결국 북한이 그런 식으로 회피 기동을 하고 원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 거기에 대한 정찰, 감시, 그다음에 탐지, 추적, 그다음에 요격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나하나 더욱더 확고하게 마련하는데 그것은 한국의 역량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모든 정찰 자산과 감시 자산과 요격 역량을 통합한 그런 역량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김정은의 의도를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이제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 훈련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럼 지금 북한의 이 상황이 핵 무력이 이제 실전 배치가 다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물론 북한의 핵 개발 수준과 능력과 전투 배치 상태를 우리가 직접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발표만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전술 핵 운용 부대의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 발사한 모든 탄도미사일에 전술핵 탄도가 다 탑재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목표 지점도 즉각 타격하고 공중에서 또는 직접 간접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 체계의 전술핵을 다 탑재하려면 얼마나 많은 핵물질과 이 핵탄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계속 개발을 해나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체제와 그다음에 정권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고 한국과 미국과 동맹을 이관시켜서 그들이 노리는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주시하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자면 한반도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높아졌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웠던 담대한 구상 이런 것들이 좀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언급을 했어요. 대화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 대화할 내용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나 대화하고 싶어. 그 대신 나에게 조건을 만들어줘.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오면 난 언제라든지 뛰어나갈게. 그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북한이 분명히 대화의 조건을 제시했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는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우리를 향해서는 한미연합연습 연구 중단하고 신형 이 무기들 들여오지 말라. 첨단 무기 들여오지 말라라고 조건을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쉬운 쪽은 북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뭐 시간은 자기들 편에 있다고 그러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핵무기, 미사일 아무리 개발해도 절대 사용 못해. 사용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북한 정권과 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 대신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 지혜로운 선택을 해 라고 하는 이 정책의 방향은 전 맞다고 봅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건 반어법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대화의 조건을 보면은 대화가 성사되긴 또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쉽지 않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가 북한을 쭉 들여다봤지만 제가 북한과 대화도 직접 해봤고 북한이 영원히 대화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대화 나올 때는 그 굉장히 까먹나 봐요. 영원히 안 만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언제 했나 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아쉬우면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대화할 타임이 아니라 내부 단속을 하고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화의 조건을 만드는데 더 집중할 타이밍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유 맞추면서 거기에 갖다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과거의 사례들이 많잖아요. 4, 5년 전에도 이미 그렇게 했지만 실패를 했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확고한 원칙에서 북한이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대화에 나오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전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뭐 대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대화로 가기 위한 조건이 형성되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
7차 핵실험입니다. 북한이 대화가 조성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핵실험은 아마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언제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김정은은 본인이 이렇게 핵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고 있어요. 독재자 3인방이 지금 계속 국제사회를 함께 한 목소리를 위협을 하고 있고 뭐 유엔 안보리도 사실 무력화돼 있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얻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 않은 그 위험 부담도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북한이 가장 자기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타이밍을 재고 있거든요. 그게 과연 10월 말 11월 초가 될지 그 이후로 넘어갈지는 김정은 본인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할 거냐라는 그런 국회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 밝혔고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9.19 군사합의 파기는 북한이 먼저 얘기했어요. 예. 김여정이 2021년 6월입니까? 이미 김여정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쪽집게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사실상 파기된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저는요,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 9.19 군사합의가 유지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의 기본 정신은 상대방에게 적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전술핵으로 우리를 타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실적을 행동으로 옮기는 7차 핵실험을 한다면 9.19 군사합의뿐만 아니라 그 모법인 평양선언, 4.27 선언도 사실 다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뭐 전문가분들마다 좀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서요. 이게 이제 파기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완충 장치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은 정전협정입니다. 예. 정전협정은 살아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유지되고 살아 있기 때문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있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합의 북한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것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내용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